안녕하세요. 혹시 긴 문서를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요약시키거나 정보 찾아달라고 했을 때요.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있으면 좀 놓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현상, LLM의 위치 평형에 관한 MIT 연구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이 편향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또 앞으로 LLM을 활용하는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위치 평양.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위치 편향이라는 건요, LLM한테 아주 긴 글, 문서나 아니면 긴 대화 내용을 입력으로 줬을 때요, 이 모델이 글의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에 있는 정보는 비교적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해요. 아, 시작이랑 끝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정보는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거나 간과하는 경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30페이지짜리 법률 문서를 주고 특정 조항을 찾으라고 하면 그게 한 2페이지나 28페이지에 있으면 잘 찾는데. 그렇죠. 근데 한 15페이지 중간 어디쯤 있으면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거죠. 아하,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 AI나 아니면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료 AI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들이죠. 바로 그거죠. 그런 데서는 이 모델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핵심 정보를 놓쳐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긴 대화 내용을 다루는 챗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근데 MIT 연구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LLM의 그 기반 기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트랜스포머의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있어요. 어텐션 메커니즘? 좀 어렵네요. 아, 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모델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지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중요한 단어를 캐치하는 방법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계산을 좀 더 빨리 하려고 인과 마스킹이라는 기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causal masking이라고 하는데요. 인과 마스킹이요? 네, 이건 뭐냐면 각 단어가 자기 앞에 나온 단어들 정보만 참고하도록 딱 제한을 거는 거예요. 뒤에 나올 단어는 미리 보지 못하게요. 그게 왜 편향을 만들죠?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모델이 입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단어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모든 단어가 시작 부분 단어들은 계속 참고하게 되니까요. 뭐랄까 시작 부분 정보에 더 익숙해진다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뒤를 못 보게 막아놨더니 오히려 앞쪽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모델의 이 어텐션 계층,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 편향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뭐가 처리될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시작 부분 집중 경향이 조금씩 누적되고 증폭될 수가 있어요.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요. 오, 겹겹이 쌓이는군요. 네. 물론 이걸 완화하려고 위치 임베딩이라는 것도 사용하긴 해요. 각 단어한테 너는 문장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하고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위치 정보를 주는 거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편향을 줄여주는데 근데 모델 구조가 아주 복잡해지고 계층이 깊어지면 그 효과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 자체의 특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요? 네, 만약에 학습할 때 쓴 데이터들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글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몰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모델은 원래 중요한 건 앞뒤에 있나 보다 하고 그걸 하나의 패턴으로 학습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모델 구조적인 문제랑 또 학습 데이터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실험으로 확인한 게 그 유명한 Lost in the Middle,
그러니까 중간에서 길을 잃는 현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정보 검색 정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말 신기하게 U자 모양 커브가 나타나요. U자요? 네, 입력된 글의 시작 부분에 정답 정보가 있을 때 정확도가 제일 높고요. 중간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글의 끝부분으로 가면 다시 조금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죠. 와, 정말 중간에서 길을 잃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당신이 LLM을 사용해서 긴 문서나 긴 대화 내용을 분석할 때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하필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면 모델이 그걸 놓칠 위험이 꽤 크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긴 회의록 요약을 시켰는데 중간에 딱 결정된 핵심 사항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네요. 그럼 이거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이 궁금한데요. 다행히 연구진들이 몇 가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다. 이건 아니지만요. 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킹 기법 있잖아요. 이걸 지금 쓰는 인과 마스킹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보는 걸 제안해요. 아니면 편약을 좀 증폭시키는 것 같다 싶은 어텐션 계층은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구조를 좀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위치 임베딩 정보도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특정 데이터셋에서 유독 이 편향이 심하다. 그러면 데이터 편향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 특성에 맞게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거,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파인튜닝이요.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파인튜닝이요? 그건 약간 모델한테 특정 분야 특별 과외를 시키는 느낌이네요. 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범용 모델을 가져다가 특정 데이터로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중간 내용을 잘 못 본다, 이 현상을 넘어서 왜 그런 건지 그 내부 작동 방식을 밝혀냈다는 게 이 연구의 진짜 중요한 점 같아 보여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연구의 정말 큰 의의는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을 몇 개 제시했다. 이걸 넘어서요. 그동안 우리가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각했던 LLM,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 작동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제공했다는 데 있어요. 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거군요. 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아민 사베리 교수 같은 분도 이 연구가 트랜스포머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정말 드문 이론적 통찰을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했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쌓여야만 앞으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AI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연구네요. 자, 오늘은 LLM의 위치 편향이라는 어쩌면 당신도 LLM을 쓰면서 한 번쯤은 느꼈을지도 모를 그런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델의 시작과 끝을 좀 더 좋아하나 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그 원인이 모델 구조 자체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까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개선할 실마리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식은 당신이 앞으로 LLM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의 강점과 함께 이런 한계점, 약점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는요. 중간에 있을지도 모를 그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구진들은 앞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이 위치 편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요. 오, 편향을 활용한다고요? 네, 편향이라는 게 항상 나쁘고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유용하게 써먹을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